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휴가 다녀오신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좋으셨습니까? 네, 잠을 좀 잤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어요, 휴가? 비밀입니다. 아, 되게 더 궁금하네. 그러니까 가봐요, 뭐지 뭐. 끝에야 어디로 갔겠지. 뭐. 일본 뭐 이런 데 갔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아, 어디 가기는 갔어요? 근데 서울에 있지는 않았어요. 왜요? 궁금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지. 비밀입니다. 뭘 왜 얘기했습니까? 비밀입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여보, 이게 나중에 이제 공적인 일을 좀 하시려는 계획이 있나 봐요. 아, 함부로 나의 그래서 동선을 밝힐 수 없다. 그렇기도 하고 뭐 어. 요즘 우리는 뭐 괜히 뭐 그냥 한일 관계 나쁘면 일본 방문하면 뭐라 그러고 또 괜찮을 때 갔다 오면 아무 얘기 안 하면서 똑같이 돈 쓰고 오는데 관계 안 좋을 때 갔다 오면 매국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니 일본 여행 갔다 왔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광복절에 일본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치인은 그럴 수 있지. 아니죠. 연예인도 8월 12일 날 있을 때 올렸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8월 15일에도 일본에 계속 있으면 사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댓글로 난리고 왜 그때 그날에 거기 일본에 있냐. 아하. 뭐 아니, 그러네. 광복절에 일본에 광복절이었네.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그렇게 감정적 대응이 많다 보니 네. 공적인 일을 하시려는 분은 어디 휴가 어디 갔다 왔다는 말도 못 하고 지금- 있다. 지금 그 아니,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지금- 채팅창에 일본 갔네 갔어 하면서 지금 네, 올라와.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이 일본 관계 이러시는 됐나? 거는 이 두 분이 이러시는 거는 너 감히 일주일을 비워? 약간 이런 좀 혼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거죠. 아닙니다. 어딜 쉬고 와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진도 나가 볼까요, 오늘? 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네, 오늘 중국 이야기 갖고 지금 왔는데 중국 난리죠, 뭐. 네, 중국 얘기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뭐 이거저거 이야기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 기사, 장문의 기사를 하나 냈어요. 예. 근데 이 제목이 굉장히 다소 충격적인. 네, 이게 기사 지금 헤드라인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작게 있네요. 요거인데 중국의 40년 붐은 끝났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40년의 뭘까? 호황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라를 어떤 가난에서 좀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경제 모델이 깨진 것 같다. 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다면 중국은 그동안에는 잘 나가던 40년이었는데 40년 끝났다. 중국의 잘 나가던 40년이 끝난 것 같다. 이야. 자, 그 다음은 뭘까? 네,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대놓고 끝났다라고 제목을 잡은 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간의 어떤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되어온 그 시스템의 약발이 좀 다 떨어졌다 보기 예.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장 모델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장 모델이 뭐였냐 하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근데 이 수십 년 동안 어떤 중국을 좀 활력을 또 불어넣고 빈곤에서도 벗어나게 해줬던 게 이 부동산, 인프라 투자 이런 건데 예. 이 모델이 망가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부가 설명도 근거를 들고 있는데 예. 먼저 얘기한 게 어떤 과잉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급속도로 이 발전을 시작한 게 1978년에 예. 그 덩샤오핑 주석 때 개혁 개방 정책 예. 이후예요. 그죠? 근데 그 중국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경기가 좀 침체되려는 조짐이 있을 때마다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해요. 집 짓고 한 거죠. 그거 다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나라도 맞아요. 했고. 예. 뭐 수십 년 동안 공항 짓죠, 고속도로 짓죠, 뭐 철도 깔죠, 뭐 고층 빌딩, 다리 이런 거 막 계속 해요. 예. 과감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어려울 때 인프라를 만들면 일자리 일단 생기고 또 지방 돈이 정부도 도니까. 지방 정부도 그렇죠. 재정 확대할 수 있고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서 끌어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금융 억압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그 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하는데 금융 억압을 한 덕분에 할 수 있는데 금융 억압이 뭐냐면 그 시장이 알아서 자유롭게 돌 수 있게 그냥 두면 예. 돈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필요한 곳에 사방팔방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저기로 갔을 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예.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자금을 억지로 끌어오는 경우를 금융 억압이라고 해요.
어디로 끌어와요? 어디로 끌어오냐면 이제 은행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관할하는 국영은행이 있잖아요. 예. 예금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요. 예. 낮춰서 시중 금리를 저렴하게 조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낮추면 이제 사람들한테 낮은 금리를 주는 거지만 예. 다음으로 건설 회사나 부동산 회사한테는 또 낮은 금리에 대출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회사들은 어쨌든 싸게 빌렸으니까 일이 쉬워지고 프로젝트도 잘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좀 과도했다는 거예요. 예. 좀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중국의 인프라와 어떤 상업용 부동산 같은 좀 경질 자산, 하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그 경질 자산에 매년 쏟은 투자 규모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GDP의 약 44%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이 25%, 미국이 한 20% 정도니까 거의 2배 수준이죠. 예. 근데 어디 인프라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과잉 건축에 대한 결과들이 속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국 청두의 서남재경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입수 가능한 최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예. 2018년 당시에만 그 중국 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약 5분의 1 정도, 한 1억 3천만 가구, 최소 1억 3천만 가구가 비어 있더라. 비어 있는 것 그래 같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1억 가구가 집에 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 추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집을 한 채도 안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집이 지금 이미 너무 많아서 뭐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기사에 조금 그런 과잉 건축들이 이루어진 곳들, 과잉 예. 인프라가 있는 곳들의 지역을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예. 두세 곳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남부의 구이저우라는 성이에요. 구이저우 성. 구이저우성. 네, 제가 예. 지도로 지금 표시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좀 제가 그냥 네. 손으로 이렇게 덜덜 떨면서 홍콩하고 그렇게 멀지 않네요. 네, 근데 여기가 그 마오타이 특산품 있는 곳이에요. 구이저우 마오타이. 아 모르시면서 지금 아 하신 거죠? 마오타이를 알았어요. 그건 알았죠. 앞에를 모르고. 저기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가요 그렇게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예.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 중에 하나예요. 1인당 GDP가 한 7,200달러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중국의 그 평균 1인당 그 GDP가 12,000달러 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7,200달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구이저우 지방 정부가 공항이랑 다리 이런 걸 마구 지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구이저우 안에만 공항이 11개가 있는데 중국 4대 도시 전체 공항 수보다 많은 거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리는 1,700개 이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가 구이저우 성의 외자오 공항이거든요. 와. 이제 너무 이제 사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승객이 좀 덩그러니 예. 굉장히 한가해 보이죠. 저거 바디 프렌드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앉아 그 있는 거? 안마의자. 오. 네. 와. 그리고 요거는 지난 5월에 이제 구이저우 성에서 건설 중인 그 다리인가 협곡 보네요. 다리 뭐 예. 그런 거예요. 와. 그리고 이런 다리를 계속 한 1,700개 이상 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쓸모없는 다리라는 뉘앙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타 안 받았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메인 기사 메인의 화면이었던 건데 예. 여기도 구이저우 성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중단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예요. 저렇게 만들다가 말았고. 네. 이런 곳들이 너무 많다. 아. 너무 쓸모없는 곳에서 네. 이렇게 정말 쓰레기 부동산들이 늘고 있다. 인프라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든 게 여기는 중국 남서부에 또 사진 제가 가져왔어요. 윈난성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90%가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인 여기 곳인데 진짜 미얀마랑 딱 붙어 있네요. 네. 어. 근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인프라 지출을 많이 해서. 원난성. 네, 여기 보면 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그 현수교 이 다리이고요. 예. 9,000km가 넘는 고속도로도 깔았어요. 와. 그리고
어떤 중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뭐 더 많은 공항을 짓는데도 또 수천억 달러를 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인프라를 많이 깔고 공항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예. 관광이 활성화되고 뭐 여기 특산품이 뭐 담배라든지 뭐 기계나 금속 같은 무역을 하는데 특산품이 있는데 이거를 또 윈난성 상품의 무역을 좀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대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년간 좀 성장이 악화가 됐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가 되면서 이제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제 토지 사용권 매각 그거 팔아서 쓰는 게 지방 정부 예산의 그렇죠. 대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세금도 있거든요. 매각 차익에 부과한 또 세금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서 지방 재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곳에서는 제로 코로나 지금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데 축구장 3개 크기의 그 새로운 그 코로나 방역 시설을 짓기로 했대요. 요즘? 왜요? 왜? 네, 요즘에. 또 재발하면 쓰려고? 그 수백만 달러의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뭐라도 있어요. 지어야 일자리도 돌아가니까. 그렇게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기사에서는. 야. 그리고 이제 3년 전에는 또 수로 개간 사업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수백 개의 또 기반 시설 프로젝트 뭐 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들이 이제 아직도 줄을 잇고 있다. 근데 중국이 그런 걸로 버텨왔는데 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이게 이 같다. 뉴스의 뉘앙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다음으로 꼬집는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잘 네. 돼서 수익이 다시 돌아오고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남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생기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채 증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채를 일으켜서 뭐 어떤 다리도 만들고 네. 뭐 댐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구이저우성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사용도 잘 하지 못하는 인프라를 과도하게 지어놓은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3,8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 넘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했대요. 그 지방 정부에 네, 그래서 4월에는 재정난이 생겨가지고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요즘 신문들에 보면 중국 지방 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 부채가 많다 그런 기사들 많던데 다 이런 거 짓느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 그 다음에 예시로 들었던 윈낭성도 수익 대비 부채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151%래요. 근데 IMF가 그 경고 수준으로 지정한 선이 있어요. 예. 그 150%까지를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레드라인이다. 일본은 200%대. 네. 예. 근데 이제 151%가 예. 됐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기사에서. 근데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 기미 보여서 지속적으로 차입을 해다가 인프라를 지은 결과는 어쨌든 지방 정부 또 국영 기업의 부채 급증이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국제결제은행 자료인데 각 지방 정부 등 어떤 정부와 국영 기업이 보유한 부채를 포함한 이 총부채. 근데 2012년 GDP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다 더한 네. 부채가 GDP 대비 몇 %냐? 그렇습니다. 2012년 보면 여기 200% 미만이었다가 빨간색 거의 지금 300%까지 급증을 해가지고 미국 수준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제 금색이 미국이고. 합치면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이 부채 중에 대부분이 이제 지방 정부에서 발생한 건데, 근데 사실 지방 정부 부채는 며느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된 것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난 것만 이 정도인데 예. 시진핑 주석도 이걸 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어떤 신세대 공산당 지도부 연설을 하러 갔었대요. 예. 그때 시진핑 주석이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서 건설 차입금에 의존하는 관리들을 두고 막 뭐라고 했대요. 오. 그런 식으로 경제 살리는 거 누가 못하냐? 왜 그렇게만 하고 있냐? 그렇죠. 빚져서 이거저거 SOC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신발을 신고 어떻게 옛날 길을 가겠냐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 줄을 덧붙이죠. 그러나 정작 성장 전환 모델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더라. 이렇게 줄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일단 중국은 지금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시기에 접어들었고 이거는 단순한 어떤 단기적인 경제 침체가 아니라 좀 오랜 침체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이 기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 표를 보여줬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예. 맨 왼쪽부터 볼게요. 여기는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예요. 줄어들고 붉은색은 이제 실제고 회색은 예상치입니다. 네, 줄어들고 있죠. 지금이 고점이네요. 예. 인구로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 자본 제외하고 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뭐 혁신, 생산성, 생산성. 노동 생산성, 네, 혁신. 그런 GDP가 것들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기술. 생산성이 맞습니다. 높아지거나.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제 연간 변화인데 이 생산성이 높을수록 잠재된 그 성장 체력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점점 하락하고 있죠. 음. 네. 그리고 이 오른쪽 거는 중국 기업의 평균 자산 수익률. 음흠. 근데 이 빨간색, 붉은색이 개별 기업, 회색이 국영 기업. 네,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그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 2배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 목표 달성은커녕 미국도 영원히 못 따라잡을 것 같다. 안 될 라는 것 같다. 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IMF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이 중국 성장률 추세를 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뭐 그런 말도 있죠. 중국이 현재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 성장률 1달러당 약 9달러를 더 투자해야 될 거다. 네. 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조금 이 기사 내용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네. 중국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일본식 장기 불황 코스를 좀 밟을 것 같은데 라는 중국이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디플레이션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물가가 막 떨어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 기사가 저도 이번에 나서 봤는데 뭐 말은 다 되는데 그 이제 마치 권투 선수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고 다운되고 나니까 제가 질 것 같은데 기사 쓴 것처럼 네, 저럴 줄 알았어. 중국이 비틀비틀하니까 예.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기사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요즘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쏟아지죠, 있잖아요. 쏟아지죠. 근데 이 중국 현지 언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중국 하나는 중국 부동산 때문에 큰일이다. 중국이 가장 큰 거는 부동산이다. 예. 부동산 때문에 예. 큰일이다. 두 리스크는? 번째는 일본 따라갈 것 같다. 일본이랑 너무 비슷한 모습이다. 일본처럼 된다. 일본처럼 될 것 같다. 일본도 근데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거품은 꺼졌는데 부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이른바 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꺼졌는데 부채는 그대로 있으니 이 부채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이따 그러니까 할 거예요. 이 부채 갚을 때까지 계속 그냥 주머니 허리띠 아니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대출 받았는데 이자는 갚아야 되고 원금은 갚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팔아서는 안 되고 그럼 뭐 허리띠 졸라매야지.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지. 그거 하려고. 네. 일본- 앞서가지 말랍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30년인데 네. 중국은 뭐가 다르냐? 중국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두 가지까지 했잖아요. 1번은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 중국은. 네. 네. 2번은 일본 일본은 된다. 된다. 일본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니다 너무 과장이다. 중국 그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 기사도 괜찮다. 있다. 괜찮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하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캡처를 좀 해왔거든요. 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본화된다는 네, 사우스 뜻이군요.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 네. 중국이 일본화될 위험에 처해 있나? 중국 정치인들은 잃어버린 수십 년을 피하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일본의 성장은 1989년 말부터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진 후에 크게 둔화가 됐는데 그때 낮은 인플레이션, 뭐 금리 고령화의 주도가 됐다. 근데 분석가들이 보니까 이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의 대차 대조표를 포함한 어떤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랑 유사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분석한 거고요. 예. 이건 이제 니케이 아시아인데 제목을 보면 중국의 경기 둔화, 이제 일본화가 우려된다. 그 fear가 있다.
네, 여기도 밑에 보면 약한 인플레이션, 고령화, 또 과도한 저축 이런 버블 이후의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과도한 맞습니다. 저축이라는 게 돈 안 쓰고 그냥 다 쟁여둔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인사이더인데 JP 모건이 말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쓴 기사인데 중국이 일본화를 피하려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대한 위험을 해결해야 된다. 구체적인 이런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부동산 것들. 거품 꺼지면 일본처럼 될 테니 네. 거품 꺼지기 전에 그러니까 근데 근데 뭐가 한마디로 비슷하다는 뭐가 거냐. 비슷하다는 거냐. 그게 지금 부동산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일본의 그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프로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논문들이 일본을 불황으로 이끈 거는 대차 대조표 불황 때문이다라는 설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라는 게 부채, 자산과 그쵸. 부채 그거 말하는 이제 이게 겁니까? 개인으로 따졌을 때 개인의 자산과 부채 중에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똑 떨어지면 이제 빚을 갚는데 오히려 집중을 하다가 소비가 안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 그 일본이 80년대 그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막 투기 열기가 막 불었다가 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뻥 하고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5억이 빚이에요. 근데 10억짜리 집의 가치가 6억, 5억 막 떨어지네요. 그럼 나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지만 예. 5억이라는 빚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라에서도 일본은 그 당시 금리를 또 올렸어요. 어쨌든 부채는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는데 오히려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더 꽁꽁 싸매겠죠, 주머니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이 그랬다는 거죠. 일본이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보 오늘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 외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지금 대출이자 갚아야지. 어디 지금 배 봐라 배 빚도 안 저거. 갚았는데 어? 그런 고기가 거죠. 지금 예? 여보 기미 치료 좀 하면 안 될까? 어디 지금 어디 지금 그냥 가려. 10회만 해주면 안 될까? 어. 그 기미는 뭐 칫솔로 그렇게 문질러야 되냐? 뭘 10회씩이나 해요? 그러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소비를 안 하는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일본은 그 빚 다 갚기 전까지는 돈 안 써.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도 쫄라매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절약의 습관화. 습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돈이 말하면- 생겨도 벌벌 떠는 거지. 그렇죠. 어. 다시 말하면 부채가 사라지거나 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야 좀 쓰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는데 무슨 경기가 오르고 자산이 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가 되는 건데 사실 코로나 같은 거는 코로나라는 원인이 사라지면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도 코로나라는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소비를 하려는 심리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대차 대조표가 깨지면 이게 해결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될 때까지는 경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예. 요거 봐라. 중국이 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지어가지고 좀 쓰레기 부동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안 올라? 어허 이거 그러면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꺼졌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 꺼지듯이 다 깡통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빚은 갚아야 하고 있는 거는 또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인 겁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니까 예. 딴 게 없으니 대수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내 가계 자산에서 거의 한 7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국이 63.5%거든요. 근데 IMF는 이 비율이 65%가 넘으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선이에요. 예. 거의 가까이 왔죠. 네. 그래서 조금 위태롭다라고 보는 이유예요. 이 기사들에서. 돌려막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막 부동산 위기 생기면 은행들한테 옆구리 찔러서 어떻게든 막죠. 대출 이자 못 갚더라도 경매 치지 마라. 그러면 또 뭐 또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동산 경기 회복되면 그냥 또 한숨 놓고 그러는 건데 중국도 그렇게 넘기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잠깐 또 떨어지다가 반등할 만한 수준에서 떨어지는 건지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라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그 비이성적인 거품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네. 중국은 그런 수준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요걸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한다. 그걸 보여주는 월드뱅크 자료거든요. 중국 가계 소비가 이제 GDP의 약 38%. 붉은색이죠. 요거인데 미국이 한 68% 정도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변화도 거의 없고 근데 돈을 자꾸 쓰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래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세 가지 기사의 유형이 있었는데 미국만 쓰는 거 봐라 저도. 네, 세 가지 유형의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괜찮다, 그거 과장이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근거로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그 경제 위기 당시 일본만큼 부유하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중간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중국의 금리가 당시의 일본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낮출 여지가 있다는 중국 거죠.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그 당시에 그 예. 일본의 도시화 비율이 그 중국이 일본보다 낮아가지고 예. 조금 더 계속 도시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화가 된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또 일부 반대 의견의 기사의 근거들입니다. 일본처럼. 저는 요 마지막 얘기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이? 그래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SOC 투자를 너무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채도 심해. 그래서 그런 걸 멈추고 부동산 부양도 그 동안은 맨날 써먹던 카드였는데 이번엔 좀 그렇다 하고 그냥 멈춘 거 아닙니까? 요즘. 예, 요즘.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건데 더 어려우면 그래도 다시 좀 한다고 해서 하면 된다. 한다고 해서 그럼 중국이 큰일 나느냐? 예를 들면 막 완전히 개발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의 상황인가? 그렇게 보면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무리는 하겠으나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살리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건 진짜 문제인데 문제인데 안 살리고 있는 거 보면 뭐 그래도 맘만 카드는 먹으면 하나 더 있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좀 오바다.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요즘 어렵다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요즘은 영미권 언론들은 살짝 신난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이. 어쨌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중국 기사가 요즘 이야기. 나고 있다. 요즘 뭐 네. 중국 얘기 빼면은 외신에 읽을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는 또 독일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독일. 네, 독일인데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위기면 유럽에서는 또 독일이 비슷하게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독일도 요즘 어렵습니까? 근데 독일 경제는 유럽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독일이 어려워진다는 건 유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 어려워진다는 건 유로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겠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달러 있다는 강세가 그렇겠죠. 계속 이어지겠죠. 예. 달러 근데 이게 인덱스에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 같은 이머징 같은 마켓은 주가가 필요합니다. 오르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 화이팅, 독일 잘해라.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독일 얘기는 좀 중국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예. 이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독일이 요즘 요게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타블로이드 신문인 빌트 자이통의 기사예요. 예. 근데 이 헤드라인을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도와주세요.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저게 독일어로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울라프 총리잖아요. 예. 울라프 숄츠 총리인데 약간 그림이 왜 이런 사진을 썼지? 근데 지금 합성한 거죠?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합성 사진 아니에요? 울라프 총리가 휴가를 간 동안 이 예. 신문사가 총리한테 편지 형식으로 쓴 걸 기사화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친애하는 총리한테 총리님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해서 휴가 중이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정말 급한 일이 있거든요. 놀라진 마시고요. 그럼요, 뭐 휴가 쉬어야죠. 누구든 쉬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독일 경제가 지금 정말 심각한 붕괴를 겪고 있어요. 그래 뭐 휴가지 테라스 같은 데서 그게 보이기나 하겠어요? 비꼬고 있었구나. 그런데 독일 모든 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 있고요. 제조업 감소 문제 있고요. 외국인 투자 감소 문제 있고요. 주택 부족 문제 이런 거를 호소를 막 합니다. 근데 당신 정부가 정말 다 통제하고 있는 거 맞지? 예. 그렇지? 알고 있는 거지? 너 알고 휴가 간 거지? 이런 거구나. 너 이거 지금 휴가는 갈 수 있지. 근데 알고는 간 거지? 아니면 혹시 기후 친화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예. 바닥을 치고 있는 거니? 뭐 그런. 그래요 뭐 휴가 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집에서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푹 쉬고 오세요. 그렇다고 라는 휴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갔길래. 갔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냈어요. 그 총리가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안 보냈죠. 안 이게 보냈죠. 8월 초에 보낸 총리가 건데 봤을지 안 봤는지 기사 자체가 약간 편지구나. 총리를 돌려가는 그러니까, 그냥 편지였다. 돌아올 때 대책을 갖고 와라. 야, 뭐 이거 이런 사실 거죠. 우리 굉장히 옛날에 쓰던 그 형식인데 그러네. 독일에서 예전에 그런 형식의 기사들 있었죠. 휴가 갈 정신이 있니 네가 지금 그런. 근데 이코노미스트도요 이번 주에 독일의 위기를 잇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독일이 다시 한번 유럽의 환자가 될까? 라는데 이코노미스트가요 25년 전에도 독일을 유로존의 환자라고 부르는 기사를 썼었어요. 한참 그렇게 불렸어요. 네. 독일이. 근데 지금 또 뒤처지기 시작했다면서 또 같은 제목을 실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일 경제 유럽 선두 주자에서 후발 주자로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요거는 또 독일은 스스로를 좌절시키는데 전문가가 되고 있다. 그런 이게 이번에 이코노미스트가 독일 특집을 했네요. 특집이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대체 독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이 겁니까? 세 기사의 내용을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 독일이 굉장히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조업 강국. 네, 요거 한번 그래프 보시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에도 크게 방해받지 않고 예. 한 24%가 이게 잘못 갖고 왔네요. 24%가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독일 경제가 24% 성장했을 때 영국은 22% 성장하고 프랑스는 한 18%를 성장했어요. 예. 근데 향후 보면은 5년간 독일 성장률을 예상해 보니까 미국은 한 17%인데 거기에도 밀리고 프랑스, 스페인보다도 못하고 영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가 올해 위축될 국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독일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이제 네. 올해 확실히 2분기 나아지고 그 실질 GDP 증가율이 보면 전분기 대비 0%. 근데 지난해 4분기 보면 0.4%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예. 올해 또 마이너스 0.1% 1분기. 네. 근데 이게 플러스로 성장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앞에 그 나온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꼽는 독일이 처해 있는 악재는 일단은 해외 경쟁, 지정학적인 분쟁에 취약한 산업, 특히 제조업을 말하고요. 에너지 비용이 원가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밀리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중국 같은데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쉽지 않고 난항이고 이례적으로 고령화된 또 노동력 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굳이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독일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산업인데 독일은 좀 중국의 의존도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좀 가장 높아요. 네, 되게 높은데 유럽 연합국들이 중국과 교역하는 전체 규모 가운데 한 26% 정도는 독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돌아간다 얘기했으니까 독일이 중국에 뭘 많이 팔아요? 네, 독일에게는
악재인 거죠. 자동차 많이 파나 보다 자동차. 그리고 중국 때문에 또 타격인 게 자동차 산업인데 예. 중국의 어떤 신흥 자동차 그 경쟁자들이 독일의 전통 강자죠. 뭐 BMW, 뭐 메르세데스, 포르쉐, 폭스바겐 같은 그 올드 브랜드들을 다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브랜드 시가총액 다 합쳐도 테슬라 절반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원래 폭스바겐이 2008년부터 시장 판매 1위였거든요. 중국에서. 네, 근데 올해 중국 전기차 그 비아디한테 내줬어요 1위를. 예. 밀렸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의 원천인 산업이 이제 결국에는 일본처럼 전통의 미련을 못 버리고 고집 부리다가 빨리빨리 전환 못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타이밍 놓쳐서 아하. 이렇게 밀리는 거다. 그리고 공공 투자도 너무 적어서 어떤 정보기술 투자도 좀 미국하고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더라. 그러니까 혁신하고 디지털화에 좀 너무 밀린다는 거예요. 그 독일이, 일례가 예. 독일 기업의 한 80% 이상이 아직 팩스를 쓴대요. 야.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구나 팩스를. 고장이 안 나. 그래서 또 관료주의적인 어떤 보수주의도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탄소 배출 난항 얘기도 했었는데 그 유럽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량은 적은데 아무래도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에너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산업용 가스, 뭐 전력 소비량인데 뭐 화학 산업, 뭐 일반 금속, 많이 광물 쓰는구나 재질 독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작년에 진짜 러시아로 유럽의 공장이네. 인해서 네. 에너지 위기 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 3개 남은 거 폐쇄하고 재생 가스로 에너지로 우리 돌렸는데. 한번 전환하는 기회를 해봅시다. 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당장 또 수요 충족이 안 되니까 석탄 그렇게 발전소 됐다. 돌렸었죠. 그러니까 독일은 원전을 폐쇄하려는 게 패착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 비용이 결과적으로 너무 높고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독일은 스스로 완전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왜 또 원전을 이렇게 계속 멀어? 해야 된다. 아니 독일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독일은 스스로 방해하는 거를 유난히 좋아한다. 스스로 방해한다는 게 뭐예요? 제 발등 잘 찍더라. 아, 이게 잘 원전을 없앴다. 그게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굳이 여기 사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줄여나가는 함부로 거에 대해서 없애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독일처럼 그럴 뻔했다 그 얘기죠. 요 화면도 한번 보세요. 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요 화면 뭐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예. 독일은 경제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기사를 독일 썼어요. 경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FT도 인구 고령화, 뭐 노후화된 인프라, 뭐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저게 원인으로 인구 집었고, 고령화 때문일 거예요. 저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찝었는데 요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이 제조업에 치중된 어떤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가장 큰 침체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게 무슨 그래프예요? 이게 독일 산업 생산인데 이제 이 파란색은 산업 생산, 예. 붉은색은 에너지 집약 산업 생산량이에요. 독일의 주력 수출품이나 제조업이 에너지가 충분히 계속 공급돼야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에너지 위기가 오면 독일 그 경제는 저렇게 항상 꼬라박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가스나 뜻인가 보네요. 그런 전기 가격이 작년 이후로 낮아지긴 했지만 비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화학이나 뭐 유리, 제지 같은 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은 생산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아마 영구적인 손실을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FT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지난 2월에 그 바스프 있죠. 네. 화학회사 본사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요? 가스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생산 중단 발표와 함께 2,600명 정도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도 원래는 그래서 러시아랑 그 파이프도 뚫은 거 아닙니까? 그 이름 뭐죠? 무슨 파이프 2개나 뚫었잖아요. 노르드 스트림. 예, 그거 큰 거 2개나 뚫어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원전 없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독일처럼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가스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원전 안 할래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냥 가스 받을 수 있으니까 가스 쓸게요 라고 조용히 그냥 닫을 것이지 무슨 친환경에 기순화되는 양 무슨 뭐 원전은 뭐 아유 그 미개인들이나 쓰는 것이냐 우리는 탈원전 한다 그렇게 포장하는 게 낯간지럽지 않느냐는 거죠. 가스 끊기면 당장 죽는 소리 하면서 원자력 발전 다시 하려고 할 거면서. 네. 독일은 게다가 프랑스에서 사오면 되잖아요. 원전으로 만든. 그래놓고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프랑스 전기 사오고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참 그런 거 보면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하나만 더 보시면 2%는 독일을 싫어해. 독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위선적인 걸 싫어해.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요거 아까도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독일 GDP가 6월에 겨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웃돌았는데 미국 유로존 평균 수준보다 낮죠. 붉은색인데요, 독일이. 근데 이코노미스트랑 똑같이 FT도 뭐 자동차 제조 경쟁 치열해지는 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관료주의 얘기하고 디지털화 부족 이런 거 GDP. 계속 얘기는 똑같이 겹치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독일의 GDP 성장률이 0이네요, 0. 예. 그러니까 한 1년째 거의 0이네요. 야, 근데 그 독일이 안 좋으면 유럽은 어떡합니까? 그나마 그러니까요. 하나 남아있는 게 독일인데. 그리고 그 FT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언급한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 인건비 상승. 예. 그리고 높은 세금도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참고로 하나 곁들여 드리면 예. 독일은 공군 예산도 부족해가지고요. 공군? 네, 정부 관용기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최근에 외교장관이 정부 관용기 고장으로 예. 순방 나갔다가 인도 태평양 순방 취소해가지고 아, 비행기 돌아왔다. 고장나서? 네, 고장나서. 좀 고장나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를 중고를 사다가 쓴데 한 20년 넘은 중고를 예, 제대로 예. 수리도 못하고 뭐 그 정도다.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냐. 진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참 근데 왜 미국만 잘 나갈까요? 비결이 뭐일 것 같습니까? 천조국이래잖아요.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미국은 뭘까요, 그게? 도넛 가게도 잘 된다니까요. 텍사스. 텍사스 도넛 가게야. 그럼 진짜 뭘까, 진짜? 대박입니다. 다 망하고 뭐. 다 쓰러진 데. 거기 뭐 7%, 기축통화라서. 모기지금리 7%라도 집 사고. 그럼 뭡니까 그게? 야, 비결이 있으면 우리가 수입해다 써야 되는 건데. 진짜 미국 달러가 있어서 그런가 달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독일이 쓰러져 가고 있고 중국도 쓰러져 가고 있고. 네, 한국도 좀 불안불안하고 미국만 잘 나가고 있다. 근데 뭐 중국은 근데 뭐 다 자기네 나라 통화로 된 부채니까 부채도 예, 그냥 돈 찍어서 계속 주면 되긴 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티면 게다가 사회주의를 나름 표방하니까. 뭐 그렇게 억지로 살릴 수도 있고 네, 또 뭐 네.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기는 한데 다들 안 좋아. 다들 안 좋아. 독일도 안 좋고 중국도 안 미국만 좋고 좋아. 미국만 좋아. 네. 자, 미국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예진 소장님이었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어예진 소장님의 주특기는 그 충청도 그거 왜 요즘 안 하십니까? 그거 무엇이냐고. 그러고 보니 야, 너희들은 왜 경제가 그 모양인겨? 뭐 그거 그러면 또 왜 요즘 안 해요? 아, 시방 살리려고 하고 있잖여. 좀 어. 끊어. 뭐 이런 거. 그거 왜 안 하냐? 그거 왜 안 하십니까? 그 재미를 요즘? 보고 있는 그렇게 생각나는 갑자기 언제 그러네. 하는 건지 알려줘야 뭐 그 골라보지. 해슈 그럼 그거 있잖아요. 왜 안 하냐 합니다. 제가- 해줘도 이제 사실은 제가 사실- 미국인들도 충청도 발음이었다. 그거 있잖아요. 사실 어. 다른 데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요? 예. 왜 여기서 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다른 데서 다른 데 합니까? 어디서? BNK라고요. 아 다른 데 유튜브 출연하시는 유튜브 거 검색창에 BNK를 입력하시면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아니 거기서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도 좀 해주셔야죠. 내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네. 거기 출연료가 여기 출연료에 알았어요. 어.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많이 하셔야 그런데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언더스탠딩이 주창하시는 게 어떤 예. 이런 시장 경제 체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저의 그 연기를 많이 네.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알겠습니다요. 네. 자극을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매 클립
오프닝에 연기를 하고 있어요.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배라고 하니까 500만 원 주니 우리 출연료 정말 조금밖에 못 드려요. 5장? 야 100만 원씩 출연료를 주면 나는 진행 안 하고 여기 출연만 할래. 5배. 야, 아무튼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에는 저희가 출연료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5번에 연기도 한 번씩은 그래 연기를 연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가 5배더라도. 그렇지. 그래, 우리 5번에 한 한 번씩은 번은 해줘야지. 아니, 사실 연기는 여기서 해야죠. 네. 두 분이 항상 잘 받아주시니까. 해주십시오 한번. 네. 자, 어이드 어이드 소장님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까지도 글로벌을 했지만 또 이제 글로벌 라이브로 예, 이주호 기자.